논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1주차 11-1 비계획적 구매 행동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계획적 구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구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충동 구매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데요. 소비자는 모든 구매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주로 대표적인 것이 충동 구매를 이야기하는데요. 충동에 근거한 어떤 행동에 따라서 아니면 변덕스러운 생각에 따라서 구입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수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충동 구매를 하는 상기 구매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제시 충동 구매인데 어떤 것을 지금 세일을 하겠다 아니면 한정 판매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마케팅 판매 촉진에 의해서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계획적 충동 구매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동 구매 중에서 내용의 저관여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저관여와 고관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관여에 대해서는 이 앞전 장에 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저관여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터치해 보자 합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그들의 신념체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고 또한 그 제품에 대해서 강하게 일관성을 부여하여 구매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관여 구매는 관여도가 낮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그냥 구매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관여의 마케팅 관리자들이 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고관여 제품은 소비자를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 있는데 소비자가 브랜드를 평가할 때 인지적 가정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마케팅 관리자들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기가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여 의사결정은 소비자가 행동하기 전 생각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효과 계층을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관여 구매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에 잡힌 대로 그냥 구매하거나 가까운 데서 구매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 화장지라든가 뭐 치약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 관여도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고가 제품이 아닌 이상 아니면 관심도가 엄청 높고 자주 사용하는 그런 제품 중에서 고가인 제품들은 고가저 제품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제품들이 저관여 제품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관여 구매란 소비자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제품이다. 그래서 일관성을 부여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관여 구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동적 학습 이론인데요. 크루그만이라는 학자는 TV가 높은 수준의 브랜드 회상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TV는 수동적 학습을 야기시키는 저관여 매체라고 가설합니다.
어떻게 보면 TV의 광고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크루그만이라는 학자는 브랜드 회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태도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TV에 있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SNS 매체를 통해서 홍보 마케팅 광고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지금 TV보다는 저기 인터넷이나 SNS가 활발하지 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는 TV가 광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4대 매체라고 하는 게 TV, 라디오, 신문, 잡지가 광고의 4대 매체로 떠오를 만큼 컸던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를 회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나 태도 변화까지를 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크루그만이 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시사점은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명확하고 정보 제공적인 메시지를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여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정보 제공적 메시지를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관여도가 낮은 광고에 대해서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연상을 형성시키기 위한 상징, 스타일, 배경에 의존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관여도가 높은 상품이라고 했을 때 이 핸드폰의 정보 제공적인 메시지가 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핸드폰의 기능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새로 추가된 아주 기발한 어떤 기능 아니면 편의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관여도가 낮은 부분들은 긍정적인 연상을 형성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거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자신도 모르게 머리에서 떠오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영상, 좋은 이미지, 스타일, 이런 배경에 의존하는 것이 광고에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판단 이론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수용 영역과 거부 영역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는데요.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내용이 왔는데, 여기서 메시지가 소비자의 수용 영역에 떨어진 경우 수용 영역이라고 보죠. 그런데 XB는 메시지가 소비자의 거부 영역에 떨어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메시지는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시사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고관여된 개인은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에 의거해서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가능성이 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또한 어떤 편견에 의거해서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면 보지만 나한테 필요 없는 내용은 보지 않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듣지만 아니면 나의 선입관이나 편견에 맞으면 듣지만 맞지 않다고 했을 때는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관여된 개인은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동화되거나 대조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적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여기에서 크랩버거에 대한 광고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이 그 맛을 알아? 게속살로 만든 크랩버거 롯데리아. 자, 우리가 이런 사례를 한번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이 돼서 이런 광고들 또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유사한 광고를 한번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관여된 개인의 모습과 저관여된 개인의 모습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관여 의사 결정 이론 중에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여기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브랜드 태도가 결정되는 게 일시적 태도 형성, 지속적 태도 형성인데,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태도 형성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주장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반응이 어떤 태도 형성 과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태도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브랜드 태도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메시지에 노출된 메시지 주장이라든가 주변 단서가 메시지 주장에 의해 정보 처리가 되거나, 여기는 지금 주변 단서에서 처리가 되는 내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수신자의 메시지 처리, 이 동기, 기회, 능력, 요 내용이 정교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주변 단서 처리로 또 여기 메시지 주장에 의해서 정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주변 경로와 중심 경로 내용으로 다시 반향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인데, 시사점 1에서 보면 표적 청중의 관여 수준이 높을 경우 광고 메시지에 담겨진 주장이 강하게 제시되고,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표적 소비자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관여 수준이 높을 경우는 광고 메시지를 강하게 제시해야 되고, 강하게 제시하되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명확한 내용으로 강하게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 설명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까봐 시사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관여, 관여도가 낮은 제품의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에게는 주변 단서를 이용하는 광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근거들, 단서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여도가 높은 경우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강하게 메시지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사점 1은 고관여 제품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시사점 2는 저관여 제품 광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사점 3은 소비자들의 광고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동기부여, 기회,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광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번은 고관여 제품 광고시, 2번은 저관여 제품 광고시인데요. 광고 3번의 시사점, 세 번째 시사점은 소비자들이 광고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 기회,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개발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를 저관여에서 고관여로 이렇게 방향이 흐름을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품과 관여되는 문제와 연결되면 연결을 시키는 것, 이것이 더 관여도를 저관여를 고관여로 해서 마케팅 관리에 끌어들이려 하려는 것입니다. 그 충치와 관련된 내용은 충치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해서 자일리톨을 플러스한 겁니다. 그래서 자일리톨 껌이 나오죠. 껌을 씹으면 위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껌에 자일리톨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껌이 충치를 방치하는 이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비앙은 프랑스의 어떤 생수, 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건강을 플러스 시키니까 사람들은 에비앙 물을 전 세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죠. 에비앙은 벌써 우리나라에도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가면 유럽에서 에비앙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럽은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쪽에 물은 뭐 회분이 많아서 설사 요인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수, 정제된 물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더더욱 그래서 생수, 에비앙이 건강과 연결을 시켰더니 저관여에서 고관여로 이렇게 움직여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품과 관여된 문제를 연결하는데요. 제품과 관여되는 상황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황을 연결하는데요. 이른 아침에 커피 광고, 이른 아침 상황에 어떤 커피 광고를 하는 거죠. 복잡한 출퇴근 거리에서 자동차 광고. 복잡한 출퇴근 상황에서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네, 편하게 가겠네. 심야 라디오에서 수면제 광고. 잠이 안 와서 심야 라디오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수면제 광고를 했을 때 상황과 연결시켜서 저관여를 고관여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관여도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품과 관여되는 광고를 연결하는데요. 자기 방어적 광고 같은 경우 페브리즈, 냄새를 좀 제거하고 또 청결하게 하고 이런 내용에서 자기 방어적 광고를 페브리즈, 또 같이 이 표현적 광고로 하겐다즈, 나는 좀 더 질 높은 고급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내용을 제품과 관여되는 광고를 연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의 효익의 중요성 변화를 주는 어떤 그런 것인데요. 요즘 갑자기 저가 항공이 굉장히 활기를 치는 세상이 됐는데 저가 항공에 비해서 고품격 항공 서비스임을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태도 변화본에서 자세히 논의된 내용인데요. 자, 저가 항공에 비해서 고품격 항공 서비스임을 강조했을 때 어떤 제품의 효익,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가 항공에는 서비스가 많이 누락되어 있죠. 일반 항공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제품 효익의 중요성의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중요한 특성을 도입한대요. 휘발유의 엔진 성능에 좋은 첨가제를 추가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세워서 휘발유차에 엔진 성능이 좋은 첨가제를 추가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청량음료에 비타민 C가 첨가됐다는 것 때문에 비타민 C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특성을 도입해서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자동차에 차선 이탈 반응지
이 시스템이 있는데요. 차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중에 이탈했을 때 그 방지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는 것을 오히려 어떤 그런 특성을 도입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 자동차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지금 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말고도 자율주행차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성능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저관여에 관련된 내용을 고관여에 관련된 내용을 10주차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봤던 것은 비계획적 구매 행동에 대해서 좀 덜 했던 내용과 저관여 의사 결정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관여 제품들을 고관여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데 어떤 테크니컬한 내용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마케팅 관리자들의 역할들을 여기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저관여 제품 그들의 소비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신념 체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을 부여하여 구매하지 않는 것이 저관여 구매가 보통 저관여 구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고관여 쪽으로 끌어들일 방법은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를 마케팅 관리자들이 마케팅 활동을 해서 소비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TV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TV 광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전에는 광고 4대 매체라고 하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였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 SNS가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라디오나 신문, 잡지는 덜하지만 TV는 아직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데 브랜드 회상을 가능케 하는 데는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TV다고 크루그만은 주장을 합니다. 어떠면 TV 광고는 보통 광고가 10초, 20초, 30초 이내인데요. 그 짧은 시간에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TV는 수동적 학습을 이야기시키는 저관한 매체라고 이렇게 과설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되게 저관여도 소비자와 고관여도 소비자에 대한 이 광고에 대해서 중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정보 제공적인 메시지가 명확하고 정보 제공적인 메시지를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긍정적 연상을 형성시키기 위한 어떤 상징, 스타일, 배경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광고에서 나타나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관여된 개인과 저관여된 개인에 대해서 이 내용에 설명을 했고 롯데리아의 크랩버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고관여된 개인은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관여된 개인은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동화하거나 대조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관여된 의사결정 이론 중에
정교화된 가능성 모델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 1, 2, 3을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고관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광고 메시지에 담겨진 주장이 강해야 된다. 그리고 강하기도 해야 되지만 반박이 어렵게 할 근거 명확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저관여 제품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에게는 주변의 단서를 이용하는 것이 고객 광고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시사점 3까지를 이야기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소비자를 저관여에서 고관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최종 정리를 했는데요. 제품과 관여된 문제를 연결한다. 충치의 자일리톨, 에비앙의 건강을 하듯이 상황을 연결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른 아침에 커피 광고, 심야 라디오의 수면제 광고. 여기에서는 제품과 관여되는 광고를 연결시키고 여기서는 중요성을 변화시키고 아니면 특성을 도입한다 그랬는데요. 제품의 중요한 특성을 도입했는데 청량 음료를 그냥 마시는데 드링크제가 아니라 비타민 C가 첨가됐다거나 자동차에 인공지능 기능인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광고를 함으로써 특성을 도입함으로써 저관여에서 고관여로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1-1 강의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11-2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